네,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곧 잘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침 4번 항목이 직업윤리와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 직업윤리 항목은 사실은 모든 공기업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건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롭게 문제를 꼬아서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와 함께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직업윤리 중에서도 근로윤리 그리고 공동체윤리 그리고 정직과 준법성 등에 대한 키워드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살펴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직과 신용을 구축하기 위한 네 가지 지침, 말 그대로 이 잘못된 것도 정직하게 밝히자.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이고 뭐랄까 그 평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거든요. 그리고 현직에서 일을 할 때 특히 우리 후배들이 약간 잘못된 것도 좀 정직하게 밝혀가지고 먼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또 보기 좋거든요. 물론 혼나겠죠. 혼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타협하거나 부정직을 눈 감아주지 말자. 자, 부정에 대한 부분은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공기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렴입니다, 청렴. 그러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부정직한 관행은 인정하지 말자.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소재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소재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냐, 소속된 조직의 규칙과 자신의 가치관을 조율했던 경험인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크게 이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칙처럼 된 게 있다고 칩시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관행에 대한 부분 우리 지원자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본인의 가치관, 즉 정직하게 활동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적 갈등이 발생한 거죠. 관행대로 이렇게 다 해.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 문제야. 자,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갈등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소재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냐면, 이제 올바른 규칙이에요. 누가 보더라 이걸 따라야 돼. 근데 내가 그걸 따라가면 약간 좀 뭔가 안 좋은 그냥 결과가 있거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갈등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올바른 규칙상으로 보면 뭐 문서 작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돼. 그래야 나중에 이 문서를 보는 사람이 좀 더 업무를 잘할 수 있어. 근데 이 문서는 사실은 한 1년 뒤나 2년 뒤에 누군가가 보고 누가 이 작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실수한 거지.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거 내가 말만 안 하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내가 굳이 여기서 뭐 얘기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지난번에도 깨졌는데 올 또 가서 깨지면은 진짜 나 완전 찍히는 거 아닌가? 약간 막 그런 걱정이 막 드는 거지. 그런 이 내적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.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잡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가급적이면 관행과 그 다음에 정직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이거를 오프라인 우리 컨설팅 받는 친구들한테만 얘기하려다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제 올바른 규칙이나 개인 갈등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. 왜?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표 있죠? 잘못된 것도 정직하게 밝힌다. 이 부분이 사실은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후배 사원에게 요구되는 이 직업윤리와 관련된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소재를 갖고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관행과 이 정직 그리고 올바른 규칙과 개인 갈등 있잖아요. 특히 이제 관행이 있는데 우리 지원자의 정직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 관행을 바꾸고자 했을 때, 자, 이 부분을 약간 재수없게 쓰면 안 돼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내가 맞다. 내가 정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. 막 강하게 어필해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조직 생활할 때 여러분들 왕따 당합니다.
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모난정이 정맞는다고 이제 말 그대로 맞나요 표현이? 그러니까 이 관행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그 관행이 왜 그렇게 굳어졌는지에 대한 그 태생적인 이제 말 그대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원칙이 이렇고 정직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본인 생각이 이렇다라는 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향후에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주변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나뿐만 아니라 주변 팀원들도 그러한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나만 잘났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또 쓸까요? 한번 써봅시다. 어떻게 쓸까? 자, 요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. 소제목을 또 쓰셔야겠죠? 나 소제목 정말 쓰기 싫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습관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소제목을 잘 쓴다는 건 결국 아래 내용을 잘 쓴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행동 노하우 플러스 성과 요약. 아니 지금 계속 소제목을 행동 노하우 성과 요약형으로 쓰는데 소제목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소제목을 쓰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. 저 예전에 강의했을 때도 소제목을 잘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. 근데 저는 이제 500자다 보니까 글자 수가 좀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글자 수를 세이브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노하우 그 다음에 성과 요약형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. 아니면 뭐 키워드 강조형, 그 다음에 성과 뭐 강조형, 그 다음에 내용 요약형, 그 다음에 호기심 유발형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이런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건보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상황부터 들어가야 되겠죠. 마찬가지 어떤 조직이었고 어떤 활동 중 어떠한 일이 발생. 어떠한 일이라는 것은 관행으로 썼을 경우에는 관행대로 주변에서 행동한다. 이때 본인의 생각. 뭐 예를 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관행은 향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됐다. 자, 이건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. 그 다음에 뭐겠어요? 이제 말 그대로 바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? 아닙니다. 왜 이러한 관행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선배님들한테 확인을 해보았고 그 결과 무엇이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. 만약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팀원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실행을 했다. 그랬더니 관행을 추구했던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하면서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. 이후 주변에 어떠한 평가는 긍정적이어야 되겠죠. 어떠한 평가를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고민 없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관행을 우리 지원자가 용납하지 않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에 맞게끔 개선하면서 주변의 공감대를 얻어낸 다음에 이것을 해결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럼 반대로 아까 우리가 이거 소제목부터 씁시다. 그럼 이거 소제목 뭘로 쓰면 좋을까, 여러분들? 여기에 지금 행동 노하우는 이제 말 그대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약간 그런 모습이잖아요, 그렇죠? 예를 들면 소제목은 소속된 조직의 규칙과 저도 이제 머리에 점점 이제 버퍼링이 발생하는 기계에 이제 녹이 슬기 시작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말 그대로 다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.
그럼 행동 노하우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, 그쵸? 좀 약간 단어가 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관행의 그 뭐랄까 장점은 살리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.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행동 노하우예요, 그쵸? 행동 노하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럼 성과 요약형을 지금 담지를 못했거든요. 그러면 뭐랄까 관행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여 어떠한 성과. 이것도 너무 기네. 아씨 미치겠다.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이제 버퍼링이 생기기 시작했어. 도와주세요. 여러분들 댓글도 좀 보면서 좀 뭐랄까 좀 힐링하면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외로워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좋아요.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. 심기일전하지. 여기서 내가 무너질 수 없어. 씨. 내 이 장표까지도 크게 만들고 다시 한번 작성하겠다.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. 나쁜 말 우리 조직에 부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. 왜 이런 가능이 나는지 이야기해서 선배님 확인해보고 결과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. 만약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팀원들이 더 조선스럽게처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어디한 관행을 실행했다. 그랬더니 관행을 추구했던 목적도 어느 달성하면서 소리를 하겠다.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행동을 내가 지금 잡은 상태에서 쓴 게 아니 경험을 잡은 상태에서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성과를 뭘로 얘기해야 될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어제도 좋습니다. 요거를 뭐랄까 관행을 관행이란 단어가 계속 꽂히니까 더 안 되네. 관행을 해결하고 어떠한 성과 달성. 이런 식으로라도 씁시다. 어쨌든 관행을 해결했다라는 것은 관행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행동 지표가 들어간 거고, 그 다음에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선택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휴. 살았다. 자, 다른 내용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다른 내용으로 한번 써볼게요. 말 그대로 아까 어떤 내용 있었죠?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했던 거, 그쵸?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하에 어떤 경험 그리고 활동 중 나의 어떠한 실수 발생. 하지만 이거 하느님 부처님도 몰라. 왜? 어떠한 이유 때문에. 그래서 살짝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. 살짝 고민. 근데 내 자신에게 부끄럽다. 그리고 이 부분, 이 단점, 실수하는 원인, 혼나면서 배우지 못하면 계속 실수하는 못난이가 될 것 같은 거야. 될 것 같다. 그래서 선배 사원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아씨 왜 비비야 유유인데 이 부분을 보고를 드렸다. 그래서 혼났다. 젠장. 근데 혼났지만 보고를 한 점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칭찬까지는 아니고 격려. 격려를 받을 수 있었고 더 친절히. 하긴 뭐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상사는 없어요 사실. 어쨌든 표현을 이쁘게 하자. 친절히 좀 뭐랄까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셨다. 그래서 역량도 쌓았고 좀 뭐랄까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았다. 약간 뭐 이런 식이에요. 자, 그러면 다시 소제목에 도전하자. 이번에 좀 버퍼링 생기면 안 되는데 내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. 어쨌든 좋습니다. 어떤 내용 쓰지? 소제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행동 노하우와 그런 거예요. 그럼 예를 들면 뭐야? 실수를 인정하며 더 발전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. 실수를 인정하며 어떠한 성과를 얻다. 실수를 인정하며 부족했던 어떤 스킬 향상.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. 휴. 막판에 위기가 올 뻔했어. 어쨌든 정말 진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건보 영상을 각 시리즈별로 좀 이제 지금 문제마다 좀 찍어냈잖아요, 그쵸? 왜냐면 너무 길게 만들면 여러분들도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 건보 자소서 좀 어렵죠. 근데
그 앞부분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자기소개서 그 항목 안에 굉장히 구체적인 답안들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니까 내가 꼭 그 부분을 보여줘야겠다.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시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만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건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오케이? 나도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. 그리고 여러분 건보 이제 면접 영상도 원하시면 공강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필 받으면 또 많이 만들잖아요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한번 이제 바로 영상을 좀 만들고 건보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유사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이 사기업에 대한 이런 가이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강의 중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,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댓글로 남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. 어쨌든 여러분들 작성 잘 하셔가지고 이 서류 전형 합격하기 빡센 이 건보 꼭 여러분들이 뭐 다 합격하라고 얘기하면 이거 말 논리상 어폐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도 저희 제자들 학생들이라도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저는 이거 저기 뭐지 홍삼 요거 한 잔 먹고 이제 잘 건데 여러분들도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자소서 작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나 이제 잘 거야.